한 주간 춘북을 달군 이슈들을 콕 집어 전해드리는 오늘 뭔일 이슈 지금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또 뜨거운 이슈들 가지고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아니 못 보던 사이에 스타일이 좀 네. 컬이 많이 들어가셨나요? 네, 되게 여성스러우려고 파마를 했는데 되게 소년 같다는 얘기만 듣고 있고 이게 미래 소년 코난 생각나는 것 같이. 미래 소년 너무 그 미래소년 코난 옆에 있는 친구 그 이름 뭐 포비인가요? 다 벗고 다니는 친구 있었죠. 예. 그 느낌도 약간 있고. 우리 미래 소년 코난이 약간 그 어둠 속을 헤쳐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오늘 밤 어둠을 헤치는 미래 소년 코난 그리고 그곳을 따라가는 소꿉 난장이. 근데 하여튼 만화에서 하여튼 뭐 뵌 것 같아요. 박물관이 살아있다라는 영화에도 나온 것 같고. 빨리 주제로 들어가죠. 네네. 자, 오늘의 첫 번째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청주시 공무원의 이딴 비위 일탈 대책은 없나입니다. 청주시 공무원의 일탈 비위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이제는 정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예. 지난번에도 저희가 이 시간에 다루기도 했는데 계속해서 또 나오고 있습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주시 공무원의 비위 문제 최근에도 뭐가 많더라고요. 어떤 게 있었는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참 그간 잠잠했었다. 잠잠했었다. 근데 갑자기 그거를 무력화시키는 행위가 나타났죠. 우리 그 청주시 공무원 그 동장께서 인사에 불만을 품고 인사의 불만이라는 거 하는 거는 이제 그 직원들 회식과 기타 그 하급 직원들에 대해서 갑질을 많이 했 분이라 인사 발령 대기 조치를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술을 드시고 휘발유통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들고 경비실로 들어와서 1시간 동안 음주 축태 난동을 부렸다라는 게 신문지상에 발표됐고요. 바로 이어서 6고 그 공무원이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또 그 적발이 되는 사고가 나면서 청주시 이래도 되나 이게 진정 청주시 공무원의 모습인가 그래서 청주 시민들에게 한숨을 짓게 만든 사건이 바로 나타난 거죠. 저희가 왜 지난번에도 이거 한번 얘기했었는데 그때도 사실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참담하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사건 사고들이 진짜 끊이지 않았잖아요. 뭐 성희롱 사건들도 계속 나오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번 사건은 뭐 어느 하나 가볍지 않지만 휘발유통을 뭐 추정은 아직은 추정이지만 이걸 들고 시청에 그 왔다는 것 자체가 정말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이제는 넘어서는 것 같아요. 보통 그런 기사는 그 민원 그 시민들이 불만 있는 시민들이 차를 이렇게 들이받는 그런 기사를 맞아요. 본 적이 있는데 공무원이 그런 경우는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예, 사실은 그러한 시민들도 시민들 중에 일부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든지 아니면 진짜 본인 스스로 너무 억울하고 피해를 많이 봤다고 생각했을 때 나타나는 행위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그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조직의 공무원이고 또 직급도 그 하나의 동을 책임지는 동장이면 책임관 지휘관 아니겠습니까? 동장이라는 게 그 동사무소에 있는 그렇죠. 장인가요? 동사무소에 있는 장이니까는 그 한 청원구의 한 동을 책임지는 이런 분이 휘발유통으로 추정된 사실 추정되겠습니까? 휘발유 냄새가 나고 그랬으니까는 말이 휘발유라고 하면 이건 너무 심각해지니까 추정된다고 하는 거겠죠. 아무튼 추정되는 거를 가지고 난동을 부렸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건 뭐 청주시가 사실은 이 문제를 벗어나서 왜 자꾸 그 시민들을 자극하고 어떤 공무원들의 신뢰를 떨어뜨렸냐 하면 그동안의 성추행 문제는 뭐 너무 빈번했던 얘기고요. 뇌물수수 너무 빈번했던 얘기고 또 특히 그 하급 직원이 상사 폭행 그리고 자살까지 이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 시장이 엄벌을 하겠다고 했지만 하나도 지켜진 게 없고 이번에도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 이 이후에 이런 일이 나타나면 절대 무겁게 처벌하겠다는데 지금까지는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시장의 이야기도 참
그 크게 우습게 듣기도 하지만 공무원 스스로 자정 능력이 없다. 그리고 공무원 철밥통이라고 하는 직업이 어떠한 죄를 저질러도 그냥 잠깐만 쉬면 넘어가니까 이런 일을 반복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거죠. 저는 이 사건이 진짜 심각한 가장 큰 이유가 사고 당일에 그 당직자가 신고도 하지 않고 보고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네, 네. 이 사건이 있었는데 일찍 기재도 안 했지만 보고도 안 했다는 거죠. 무마하려고 했군요. 좋은 서로 좋은 사이였던 거죠. 잘 이렇게 술 취했으니까 적당히 달래서 들여보내는 큰 사고가 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엄중하게 문책을 했어야 되는 건데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저희가 왜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서로가 서로의 감시자가 돼서 스스로를 자정하지 않으면 답이 없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그 단면을 너무 딱 드러낸 일인 거예요. 이 뭐 행위를 한 분도 굉장히 무겁게 처벌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이날 당직 근무자 역시 상당한 문책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돼요, 저는. 아니 그게 잘못하면은 정말 화재가 발생하면 진짜 큰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화재의 인명 피해까지 발생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만류가랑 경비원들이 있었으니까 하고 당연히 청주시의 그 건물에 근무하던 분도 있었을 테고요. 그런데 이제 뭐 우리가 늘 그 법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법의 형평성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그 대표적인 게 그 장발장이 배고파서 빵을 훔쳤을 때는 구속이 돼야 됐고 조금 뭐 공무원이건 어떤 특정한 지위와 권력, 돈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엄청나게 큰 벌이 있어도 처벌받는 게 없잖아요. 아까 다시 말하면 특단의 대책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제도를 정비해 갖고 특단의 대책을 해야 되는 거지 말로다 니들 앞으로 이렇게 하면 특단의 대책을 할게요. 뭐 인사 조치를 할게요. 해갖고서 이게 지켜지겠습니까? 지금 그 청주시가 통합된 이후에 좀 이게 더 많이 발생하는 것 같고 그 전에도 물론 그랬었습니다만 지금 이 그 비일비재하게 발생해서 시민들에게 실망시키는 어떤 시정을 바로 잡을 때 언어만 갖고 될 것이냐 진짜 제도정비와 법적인 처벌 강화를 어떻게 할 건가를 논의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아 근데 일각에서는 공무원이 뭐 청주시만 해도 수천 명이니까 그 수천 명이 되는 공무원 중에 뭐 일탈이나 비위를 다 안 저지르기는 어렵다. 뭐 그래서 몇 명이 저지르는 건 개인의 일탈로 봐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시각도 있던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의 일탈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우선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나죠. 저는 그 생각은 들어요. 너무 많다는 거죠. 말 그대로 수천 명 그 많은 공무원들이 어떻게 다 모두 괜찮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자체적으로 그 직무상 저지르는 범죄들 뭐 우리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뇌물이라든가 이런 류의 범죄들부터 그 조직 안에서 일어나는 성희롱, 성추행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걸 단순히 그 개인만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거는 조직 자체에 자정 능력이 없음을 스스로 자백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말하자면 같은 이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아니어도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에 스스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건 뭐 개인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그건 어떤 공무원이어서가 아니라 그 조직 자체의 어떤 자정 능력은 없는 거라고 봐요. 만약에 이 사건이 그 일반인이나 직장인 이런 사건을 나타났다. 그러면 아마 직장도 이래될 거고 그 일신상의 어떤 부분에 일정 부분에 구속도 당할 겁니다. 꼭 그 감옥에 가는 것만이 구속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당할 텐데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사실은 그냥 인사조치 뭐 이거 받고서 뭐 나오겠습니까? 주의 뭐 이 정도뿐이 더 나오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러니까 시장께서 말한 엄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말로만 엄단의 조치를 취하니까 이런 일이 지극히 반복적이고 청주시가 물론 한 3,400~500명 돼서 인원이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만 그럼 그걸 대비해서 충청북도도 이 그 전체로 따지면 충청북도 공무원도 한 3,400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유독 청주시만. 예, 청주시가 그런 유독 영향이 다른 있나요? 데보다 심한 거죠. 네. 네. 일반 회사였으면 저희가 쉬운 말로 다 잘렸죠.
그냥 바로죠. 바로. 사실 이 징계 절차가 일반 회사 같은 경우는 공사도 마찬가지지만 일주일을 넘지 않아요. 이런 사고가 이 정도로 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그냥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 특단의 조치라는 게 결론적으로는 처벌이거든요. 징계를 어느 정도 수위로 하느냐 이런 건데 대부분 징계에는 다 준칙이 있어요. 이렇게 정해져 있는 나름의 룰이 있는데 그 룰이 어떻게 되냐면 고의적이냐 또 이 비위의 정도가 중하냐 경하냐 이런 거죠. 그걸 누가 판단해 왔느냐 이거부터 이제 다시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공무원들은 대부분 어떤 이제 특히 이렇게 형사적으로 문제되는 건 형사적인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징계를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형사적인 문제의 결과가 나오기는 굉장히 길어요. 시간이. 그럼 일반 회사들은 어떻게 돼요? 사실 징계 절차 먼저 해버리거든요. 왜? 더 이상 직무에 관여하는 것 자체가 회사에 손해가 된다고 느끼기 때문에 바로 징계 절차부터 해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신속한 징계 절차와 그에 따른 정확한 문책. 그래야 관련자들도 뿐만 아니라 이걸 지켜보는 다른 공무원들도 내가 이거부터 잘못되는구나. 그렇죠. 제일 중요한 밥그릇부터 잘못될 수 있구나. 이거를 확실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징계는 이루어지긴 하는데 그 징계나 처벌을 좀 더 지금보다는 신속하고 강해야 세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징계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해당 사안의 당직 근무자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을 은폐하거나 알고도 묵인한 상급자 관련 어떤 감사 공무원들 역시 문책 당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고리들이 망가졌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더 기사가 날 때까지 보고가 안 됐다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와 관련된 또는 덮었다거나 이와 그런 유의 문제들을 더욱더 엄히 문책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청주시가 국민권익위 청렴도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하위권인 4등급인데 뭔가 정말 특단의 정말 대책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처벌도 중요하고 제 생각에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도 필요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어떤 대책이 있으면 좋을지 한 말씀씩 해주시죠. 네. 그 조직 내부에 있어서 관용이라고 하는 거는 정책의 실패를 보다듬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있는 거지 이런 어떤 비위나 범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범죄나 비위는 제도를 정비하고 그리고 직무를 배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현실의 시점이다. 그게 청주시를 바로 잡고 청주시를 올바르게 하게 가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반인들을 상대로도 많이 교육들을 하지만 그 공무원들 특히 이 청주시 안에서 일어나는 이 각종 비위 사건들이 어떻게 결말이 났는지 어떤 과정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정도의 문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수차례 이제는 교육도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정도 뭐 감사나 처벌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사전적 예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 도덕성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정부의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 충북의 영향은입니다. 교육부가 지난 7일에 고교 서열화 해소와 일반고 교육 역량 강화 방안으로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폐지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서열화, 고등학교 서열화에 대한 걸 이제 해소한다라는 이제 그런 명목 하에 이번에 이제 발표가 났죠. 교육부에서 발표가 났는데 뭐 자사고나 이런 이제 그런 고등학교를 다 일반 고등학교로 전향하겠다. 2025년까지 다 바꾸겠다.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어떤 자사고나 어떤 그 자유고 뭐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더 이상의 신입생을 이제 모집하는 것이 의미 없어진 상황이 됐죠. 그럼 이번에 그 교육부의 발표 전체적으로 조금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가 궁금해요. 사실 우리가 교육 정책을 보면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문제가 발생이 되면 좀 많이 전체적으로 확 바꾸는 시스템이에요. 네. 지금 현재 그 우리가 그 평준화로 해서 어느 정도 그 교육 정책이 지금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중간에 평준화 정책을 넘어서서 이제 자사고와 뭐 외국어고 뭐 이런 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가장 문제가 된 거는 이 사람들이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한 게 아니라 여길 이용해서 대학교 좋은 데 들어가는 데에 그 목적으로 활용한 게 문제가 되면서 발생한 건데 이걸 또 일시적으로 확 바꾼다라고 하는 문제는 약간 혼란스러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충북의 문제는 그간 그 지역 인재를 육성하겠다고 해서 충청북도와 충청북도 교육청이 자사고 설립에 관한 어떤 협의를 해서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는 중에 발생한 거라 이제 충북에서는 어떤 근거가 없어지게 된 거죠.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충북정부때는 풀어 나갈 건지 뭐 이런 게 지금 현재 중요해 보입니다. 그 도지사께서 계속 그 명문고 우리 저희 이것도 한번 했었죠. 명문고를 설립을 강하게 원하셨죠. 충북에 필요하다. 예, 아주 원하셨죠. 그래서 왜 그때 저희가 그런 얘기했었잖아요. 명문고가 뭐냐, 무엇을 명문고라고 생각하느냐 여기서부터 이제 막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게 이제 자사고를 얘기하는 거죠. 사실 그렇죠.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좋은 대학 많이 보내는 학교를 만들고 싶다는 취지셨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가장 이제 베이스 중 하나가 전국 단위로 모집을 할 수 있는 꼭 여기 사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전국에서 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원하셨는데 지금 뭐 이제는 이 정책으로는 그거는 완전히 이제 물 건너간 일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과 지금 전면으로 배치되는 거네요. 그쵸? 그럼 그렇죠. 어떻게 충청북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어떻게 됐든 간에 충청북도에서 물론 행정을 집행하는 분이 답답함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중앙부처에서 그 예산과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올라갔을 때 우리 충북의 인재가 곳곳에 자리하고 있는 그게 부족하다는 게 현실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게 왜 그럴까? 라고 판단했던 게 우리가 인재 양성이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인재 양성은 어디서 이루어질까 얘기했더니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모이는 자사고일 거다라고 판단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제 요번에 자사고 5년 이내에 자사고를 다 폐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충북도와 지금 정책이 이제 대척이 되고 있는데요. 충북도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국가 정책을 벗어나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벗어나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충북의 인재 양성을 생각하던 기조를 어떻게 바꿔야 될 거냐? 지금에 있는 학교의 인재들, 인재 등용의 문제부터 해갖고 지역의 인재 등용의 문제 갖고 이 우리의 충북에서 있는 학생들 어떻게 지원해 할 거냐? 그러고 이 도민들이 충북 인재를 위해서 의견을 어떻게 하나로 모아나갈 거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체계적인 지원 체계는 어떻게 마련해 나갈 거냐 이런 문제를 한번 다시 깊게 고민을 해야 된다. 단순히 그냥 공부하는 아이들이 모여서 있는 집단만 만들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교육 정책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건가라는 고민하는 거로 정책을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이번에 교육부 발표에 사실 좀 아쉬운 점은 있어요. 이게 아쉬운 점이 뭐냐면 어떤 자사고나 이런 학교들을 없애면서 전국 단위로 모집하는 그 농어촌 자율학교의 전국 단위 모집도 사실은 이제 금지시키겠다고. 그게 충북에 있지 않나요? 있죠. 3개가 있는데 그게 저는 사실 좀 아쉽다는 생각은 해요. 이 우리가 서울이나 뭐 이렇게 사람들이 굳이 거기를 뭔가 잘해놓지 않아도 모이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들이 아닌 이 지방에 있는 학교들이 사실 그런 특성을 갖추지 못하면 학생 수 자체를 유지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면이 사실 있거든요. 더군다나 우리나라처럼 교육열이 높은 그런 곳은 지방에 그런 좋은 학교들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를 오는 경우들도 상당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체를 전부 다 없앰으로 인해서 어떤 그 농어촌 지금까지 키워왔었던 자율학교 농어촌에 특화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자율학교들의 어떤 그 학생 선발권 자체도 제한한다는 거는 요거는 조금 죄송합니다. 지방을 살리기 하는 것과 좀 많이 충돌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보완을 하겠다라고 교육부는 발표했지만 과연
어떤 방법이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이런 의문은 사실 있어요. 그래서 이 자율학교 농어촌의 특히 어떤 학생들에 대한 이제 전국 모집의 학교들에 대해서는 좀 다른 생각이나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좀 아쉬움은 있어요. 적극 동감을 합니다. 적극 동감을. 우리가 정시제도를 평준화로 바꿨던 거는 그거로 인해서 폐해가 대단히 많았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사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보편적인 특성화고는 어떤 특성화된 인재를 만들어 내가는 그러고 창의적인 인재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건데 이런 거 특성화고가 물론 빠져 있다고 하지만 지금 제가 집이 보은인데 제 지역이 보은인데 네. 보은에 예전에 보은 농고라고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자율형 농어촌 자율형 사립고인데요. 여기에 그 인재들이 모이면서 우리 농협에 그래도 미래가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얼마 맞아요. 전부터 계속 그쪽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거마저 없어진다라고 하면 결국은 다시 인재들이 대도시로 보은에선 청주로, 청주는 서울로 쏠림 현상이 급격히 이루어질 거다. 그러면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농촌 소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야대 이런 것까지 좀 깊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현재 그 충북의 학부모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나온 게 있나요? 일단 충북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원외교 같은 자사고가 현재 없다 보니까 여기선 큰 울림은 없고 사실 진영 간의 논리 말고는 크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하나 말씀드리면 사실은 교육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사자들 한 고등학교, 중학교 3학년 정도에 있는 부모님들의 문제로다가 좀 인식이 되고 하다 네. 보니까 여기에서 큰 논란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조금 미래를 걱정하고 또 교육에 종사하고 이런 분들은 좀 전에 우리 권호주 변호사께서 얘기하는 어떤 농어촌 지역에서 잘 진행되고 잘 운영되고 있는 학교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을 건가 지금 현재 바뀌는 제도로 인해서 결국은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보은 사람은 또 공부 잘하는 사람은 다 청주로 와야 되고 청주는 서울로 가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보은 농고가 보은 자연고로 또 다른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제가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보은 농고가 계속 존재할 수 있을 거나에 대한 고민 그리고 또 지금 보은에는 보은 여자상업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여기가 계속 줄고 있는데 이런 학교가 특성화교로 변화시켜서 학생을 좀 전국에서 유입해서 상업 특성화교나 이렇게 받게 될 텐데 그러면 그 학교가 계속 존재할 수 있을까? 그러면 교육이 존재하지 않는 소도시가 군이라고 하는 기초단체가 계속 존재할 수 있을까? 그러면 지역 소멸과 맞물린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단지 하나의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행재정적으로나 어떤 농촌 지역 소멸 문제까지 큰 범주로 바라봐야 될 대책이다. 그래서 쉽게 그냥 단순히 정시 확대 이렇게 갖고 네. 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은 좀 보완이 필요하다. 근데 이게 지금 시행령만 바꿔서 바로 추진하겠다는 거잖아요. 2025년에. 네네. 그러면 그 전에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잖아요. 그럼 정권 바뀌면 또 이 시행령 하나로 쉽게 바뀔 수 있는 거다 이런 불안도 있던데요. 그렇기는 하죠. 근데 이게 교육 정책이라는 게 워낙에 사실 바로 바꿔서 바로 적용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원래 이 교육 정책이래. 그렇기 때문에 사실 2025년에 이걸 바꾸겠다라고 이게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이미 어떤 진로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결정한 친구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거를 어느 정도로 유지를 하는 방향인데 다른 사실 정권이 들어오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쉽사리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있어요. 아직은 안 바뀌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선 대학 입시 자체가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입시 자체는 바로 바뀌는 거니 바뀌었으니까 이 바뀌는 제도에 있어서 이 고등학교의 문제를 같이 연계해서 생각을 한다면 말씀대로 다시 들어온다고 금방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으면 안 되지 않을까.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어떤 100가지 문제 중에 10가지 문제가 있으면 70을 바꿔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00가지 문제가 10가지가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핀셋 이렇게 얘기하니까 핀셋 들어오고 10가지 좀 빼내서 그거에 대한
그 보완을 통해서 그 제도를 하나하나 확립을 해가야지 계속 급격하게 변화시키면 혼란이 가중될 수뿐이 없고 특히 교육이 우리 백년지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조금 더 발편했지만 약간 신중하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부의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 충북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그리고 보완할 점 무엇일지 오늘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인 이슈 다음 주에는 더 뜨거운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